초등학생인 토가시는 100m 달리기로 전국에서 1위를 기록한 유망주입니다. 그 정도로 뛰어난 실력 때문인지 누구와 달려도 즐겁지 않다는 토가시에게 몸도 마음도 약해 보이는 코미야가 나타납니다. 전학생인 코미야는 달리는 자세도 엉망이고 폐활량도 부족해 연신 숨을 헐떡이면서도 뛰는 동안은 현실을 잊을 수 있다는 게 좋아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토가시는 그런 코미야가 안쓰러워 매일 방과 후에 만나 달리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덕분에 실력이 눈에 띄게 좋아진 코미야는 운동회에서 토가시의 응원을 받으며 자신을 깔보던 학생을 이깁니다. 코미야가 조금씩 성장하는 사이에 토가시는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니가미를 만납니다. 니가미는 아버지가 국가대표 출신이라 언론을 통해 더더욱 유명세를 탔는데 두 사람이 대담하는 자리에서 달리는 이유를 묻는 토가시에게 1등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단, 한 번 1등하면 즐거웠던 때로 돌아갈 수 없고 경기 성과가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이어야 한다는 말로 냉혹한 결과지상주의를 설파합니다. 한편 코미야는 대담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느닷없이 토가시에게 100m 대결을 신청합니다. 토가시는 진심을 다해 뛰어달라는 코미야의 부탁을 받고 달리기에 임했으나 약간 미묘한 이유로 코미야가 이깁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날 코미야가 갑자기 이사를 가는 바람에 둘은 한동안 만나지 못합니다. 중학생이 된 토가시는 여전히 대단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1학년으로 참가한 대회부터 지금까지 쭉 우승을 놓치지 않으며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선수활동을 중단한 채 평범한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이 학교의 육상부는 부원이 고작 3명이라 있으나 마나한 상태와 다름없어 모두의 의문을 자아냅니다. 3명의 부원 중 1명인 아사쿠사는 존폐의 기로에 놓인 육상부를 살리려고 토가시에게 접근해 넌지시 의사를 물었지만 역시나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아사쿠사는 그 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토가시를 성가시게 한 끝에 자신이 보는 앞에서 딱 한 번만 뛰어주면 2번 다시 입부를 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마지못해 오랜만에 달려본 토가시는 문득 예전의 열정과 의욕이 되살아나 마음을 바꾸고 육상부에 들어갑니다. 뒤늦게 고백한 바에 따르면 토가시는 중학생 시절에 연승은 이어가면서도 좀처럼 기록이 좋아지질 않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현실에서 도피했다고 합니다. 달리기를 아예 잊고 싶어 명문고도 마다하고 지금의 학교로 왔으나 아사쿠사의 끈질긴 구애 때문에 뜻하지 않게 자신의 재능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육상부가 문을 닫는 건 막았으나 앞으로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언제 없어져도 이상할 게 없어 다가오는 지역대회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3명의 부원 중 나머지 1명은 이름만 등록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토가시는 대회에 참가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선수라며 당장 선배들에게 설득하러 가자고 했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알고 보니 그 선수는 다름 아닌 중학생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니가미입니다. 승리에 대한 압박에 시달렸던 니가미는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까지 무시하고 달린 바람에 결국 허리 부상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토가시나 니가미나 비슷한 이유로 육상에서 멀어지고 육상부가 변변치 않은 학교로 온 데다가 아사쿠사의 권유를 계기로 육상부로 복귀하게 되는 것까지 닮은 꼴입니다. 다행히 두 사람 다 예전의 열정을 되찾고 일단은 개인 종목보다 개주에서 최선을 다해보기로 다짐하며 모두 한마음이 돼 열심히 훈련에 임합니다.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어 육상부가 문을 닫는 일은 없었고 토가시는 이제 개인 종목에도 참여해 예전과 다를 게 없는 유망주로 떠오릅니다.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육상계에서 사라졌던 제목이 돌아와 모든 기록을 다 깨고 있으니 모두의 주목을 받는 게 당연했던 그 순간 코미야가 나타나 또 한 번 숙명의 대결을 펼칩니다. 100m는 개봉 당시에 딱히 볼맘이 없었는데 추천과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도대체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까맣게 잊고 있다가 마침 넷플릭스에서 공개했다는 걸 듣고 이제 와봤습니다. 확실히 이 애니메이션은 재미를 떠나 꽤 특이합니다.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간에 스포츠를 소재로 하면 대개 역경을 딛고 일어나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가기 마련인데 반해 100m는 주요 인물 중 거의도 아니고 전부가 실패를 거듭합니다. 전국에서 1등이었던 토가시는 뜬금없이 나타난 코미야에게 금세 역전당하고 코미야는 부상으로 육상을 접었다가 고등학교에 와서야 다시 복귀했으며 토가시 이상의 유망주였던 니가미는 부상으로 육상을 할 수 없는 몸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셋 중에서도 니가미가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니가미는 토가시와 함께 간신히 복귀한 후에
재기에 성공하는 캐릭터로 그려질 법도 하건만 실상은 변변치 않은 성적을 거듭해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니가미를 가장 중요한 캐릭터로 꼽은 이유도 이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캐릭터의 실패를 두루 조명하는 이 애니메이션은 성공과 성장보다 실패와 답보에 초점을 맞춥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니가미가 토가시에게 오만한 태도로 말했던 조언과 달리 한 분야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메시지를 위해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하나가 자이치입니다. 자이치는 일본 최고의 선수답게 자신만만합니다. 코미야의 학교에 방문했을 때 육상부 선수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인지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상으로 불안에 사로잡혔다는 코미야에게 인생은 패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게 묘미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하는 것도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 아니고선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한 삶을 누렸겠지라는 질문에 자이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빨라질수록 모두가 멀어진다. 옆을 봐도 아무도 없어. 거기서 보이는 풍경은 최하위와 똑같아. 자이치의 라이벌이지만 완전 2인자인 카이도는 좌절하지 않고 답보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카이도는 세간의 평가와 따가운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기꺼이 현실로부터 도피하며 스스로 자신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자기 체면과 다름없는 그 노력이 있었기에 카이도는 토가시나 코미야와 달리 불안에 떨지도 않았고 자이치와 달리 허무하고 공허한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누군가에겐 제자리에 머문 답보로 보였을 수도 있으나 마치 백조처럼 평온하면서도 끊임없는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끝내는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었고 자이치는 그런 카이도가 자신을 앞질러 1등을 차지하는 걸 보면서 미련 없이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봤던 자이치의 미소에 무슨 의미가 담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끝끝내 자신을 이긴 카이도에게 존중을 담아 보낸 찬사일 수도 있고 은퇴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걸 명확히 알게 돼 지은 쓴웃음일 수도 있고 그 지경까지 오게 된 자신을 비웃는 자괴감의 표출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카바키가 의욕과 투지를 잃은 것 같았던 토가시에게 막상 경기에서는 지고서도 흔쾌히 미소를 지어 보냈던 것처럼 자이치의 미소도 첫 번째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이치가 은퇴하면서 남긴 말을 들어보면 아마도 자이치는 그 패배로 말미암아 1등만을 노리던 삶에서 벗어나 그 밖의 삶으로까지 시선을 확장하게 돼 이 지긋지긋한 나선의 반복에서 드디어 빠져나오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에 나서는 다른 선수들을 위해 다채로운 감정과 성패의 순간을 담은 최고의 10초를 만끽하라고 조언했을 것 같은데 사실 자이치의 이 말이 있기 전에 이미 토가시와 코미야는 모두가 갈구하던 달리는 이유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2번 내지는 3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토가시가 찾았습니다. 미스 리틀 선샤인이란 영화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진짜 실패자는 지는 게 두려워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때는 토가시가 진짜 실패자여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이 소문을 내 일부러 육상을 멀리할 정도였습니다. 타인에 의해 우연히 얻은 용기로 복귀했을 땐 천만다행히 다시 승승장구할 수 있었으나 이번엔 코미야의 벽에 부딪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집니다. 그 여파로 토가시는 팀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흔하디 흔한 선수 중 하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 토가시는 이미 열정과 의욕 따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누구보다 높이 올라갔던 만큼 추락할 때의 충격도 배로 큰 법이라 미리 피하고 도망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딱히 이상할 건 없습니다. 오히려 만년 2인자였으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도전을 이어갔던 카이도가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일 뿐 크나큰 실패를 겪으면서 현실에 순응하게 된 토가시는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실패의 경험이 토가시로 하여금 달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돕기도 합니다. 부상 때문에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게 생긴 토가시는 한바탕 눈물을 쏟아내고서야 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더는 달릴 수 없게 될지라도 내일을 살려고 오늘을 죽은 채로 살던 못난 자신을 탈피하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비록 실패와 패배일지언정 전력을 다한다는 것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주어진다는 걸 비로소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이도에게 패해 낙심하고 회의에 빠진 코미야에게 마지막 경기에서 진심으로 달리면 볼 수 있는 풍경을
함께 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은 승패를 뒤로하고 토가시가 말한 풍경을 본 두 사람이 어떤 기분을 만끽하는지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저는 100m를 보면서 수능이 떠올랐습니다. 수능은 단거리보다 장거리에 가깝지만 이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처럼 수능이 인생을 좌우하게 두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심지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속출하는 건 부상으로 달릴 수 없었던 이가미가 히키코모리로 지냈던 것과 겹쳐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항상 수능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관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니 절대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에 100m를 보면서 수능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들었던 대로 작화는 훌륭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직도 로토스코핑으로 작업한다는 게 일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영역인 것 같아 감탄과 존경의 찬사가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박수를 보냈을 게 틀림없는 롱테이크의 경기 장면은 작화의 질감과 움직임이 음악과 함께 긴장을 빚어내는 솜씨가 예술입니다. 그 경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코미야에게 패배해 충격에 사로잡힌 토가시를 세차게 쏟아지는 비로 점점 지워버리는 연출은 애니메이션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이를 불문하고 경기할 때 사력을 다해 뛰는 선수들의 표정을 과장되게 묘사한 것도 주제와 맞물려 마음에 듭니다. 단, 극장판 영상물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원피스 시즌2와 프로젝트 헬메리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거나 아쉽다고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100m도 생략과 축약이 심하다는 걸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물이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묘사를 더하기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100m의 경우도 전하는 메시지에 비해 서사는 꽤 빈약한 편입니다. 특히 캐릭터 구축을 등한시하다시피 해서 중요한 심적 변화를 찰나의 각성 같은 피상적인 묘사로 처리하는 게 고작입니다. 대표적으로 토가시와 니가미가 다시 육상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굉장히 사소하게 처리했는데 이건 개연성과 별개로 놓고 봐도 작품에 부여할 수 있는 심도를 결여시켰다는 것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 바람에 서사적으로도 기승연결해서 결에 집중한 형국이 되게끔 자초한 셈이라 이 애니메이션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걸 몇몇 캐릭터의 입을 통해 일본 특유의 현학적인 대사로 쏟아냅니다. 분명 누군가는 지나치게 오글거려서 싫어하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캐릭터와 서사가 부족한 건 원작이 5권 분량이라 2시간이 채 안 되는 애니메이션에 다 담아내기에는 무리기 때문에 영상화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컴팩트한 전개를 지향하고 소년 만화스러운 분위기를 확 덜어내면서 어둡지만은 않되 깊이 있는 각색이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작가와 감독이 후반부에 나오는 결코 짧지 않은 일부 대사의 나열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 되려면 그런 게 직접적인 대사로 전달되기보다 점진적으로 서사에 녹여내는 걸로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사는 활용 점정에 필요한 도구지 그 자체로 그림을 완성하려고 해선 안 되거든요.